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공개 방송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낮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 낮에 좀 이제 방송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 방송 좀 쉬는데 오늘은 저녁 방송 열었습니다. 내일도 열 거고요. 왜 열었냐면 문자번 회원들 좀 시황 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못했던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얘기도 좀 마무리를 지려고 저녁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겁니다. 지지와 저항선을 활용해서 세력들이 이제 개미를 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터는지 그 원리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종목도 한 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솔직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뭐라도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방해분들이긴 하지만 손절을 하라고 하거나 주식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적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게 만들어드리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좀 힘을 좀 내시라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열심히 뭔가라도 그죠? 매집을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수익을 좀 내시려고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을 내고 잘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꼭 한번 이제 심하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심하게 흔들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잡아드릴 테니까 아무튼 수익들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죠. 네, 마지막 관문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증시가 하락을 해요. 주가가 이제 내려오니까 수익 났던 게 사라지시거나 손실이 나시겠죠. 근데 그걸 참아요. 참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손실도 회복이 되고 때로는 이제 수익 났던 것들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가면 참 좋은데 한 번, 두 번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상한가 3개씩만 꽂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꼭 옆으로 좀 질질 끌든가 아니면 들었다가 놨다가 아주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 아프로님께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셨지만 이 매물대에서 막 뭔가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세력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량 거래가 터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팔았나? 다시 살까? 아니야, 끝난 것 같은데 다른 거 살까? 어떡하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네. 요즘에 더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그냥 들고 가면은 됐어요. 옛날에는 충청도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주식을 아주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었어요. 왜요? 충청도 분들은 여유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해병대 얘기 왜 했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대선주는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있죠. 아마 해병대 안 나오셨어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악으로 깡으로.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쭉 가면은 벌었어요. 지금은 악으로 깡으로 하시다가는요, 이빨 다 나가요. 왜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네. 그냥 다 힘들어서 그냥 지치세요. 왜냐면 종목이 올라가다가 말거든요. 네, 다시 떨어지고. 옛날에 버티면 버틸수록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줬는데 수익을 준 거죠. 이제 요즘에는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만 줘서 수익은커녕 병원비만 더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제 여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수익 내고 잘 끝내시라고 세력들이 개미들 어떻게 터는지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낮에 좀 방송을 길게 했기 때문에 9시 이전에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방송 시작할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2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아직 공개 방송을 했더니 아직 별로 안 들으셨네요. 또 윤석열 테마주가 또 하한가를 한번 맞아야, 그죠? 장대목을 맞아야 또, 그죠? 또 많이들 들어오시죠, 그죠? 저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윤석열 테마주 막 공수처 수사 떠가지고 폭락하니까 아주 유튜브 그냥 실시간 시청자 있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렇죠? 네.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래야지 그럴 때 안 놀래시죠, 그죠? 네. 예, 저기 프로폴리스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는 저기 짧게만 할게요. 짧게만. 네,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전고점 근처에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올라갈까봐 신경 쓰지도 마세요. 네.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게 낫다니까요. 왜요? 올라가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혹시 대형주 매집해 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요. 물론 너무 세게 떨어져도 안 되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네.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거 좀 바뀔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코스닥 지수는요. 똑같아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역시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올라온 거 보셨나요? 5.8% 올라왔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요. 거래가 조금 늘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양봉이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나 더 이상 빠지기 싫어요. 나 더 이상 아파질 거야 이제. 그 뜻이에요. 한번 버텨보겠다고 양봉 나온 겁니다. 오늘 낮에 계속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이런 게 나오면 당분간은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줍니다. 30만원 쪽으로 가려고 이제 애를 쓰겠죠, 그죠? 네. 이렇게 셀트리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까지만.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왜요? 대선 테마주 갈 동안은 당분간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또 화내실라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셀트리온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러시면 셀트리온 갖고 계시면 여기서 물려서 만약에 끌려 내려오셨다면 물타기 하세요.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다이스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싫으시면 대선 테마주 가서 돈 버셔가지고 여기만큼 손실난 것만큼 수익내서 잘라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셀트리온 욕하냐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적당히 물타기해서 그죠? 물리신 분들 얘기해요. 네. 팔았다가 샀다가 두세 번만 하면 평단가가 뚝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손실보다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근데 아무튼 셀트리온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4.9% 상승 나왔죠? 그럼 뭐예요? 더 이상 빠지기 싫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당분간 이 정도의 가격대는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바이오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바이오주의 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약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수가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그죠?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수가 횡보하거나 약간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 쪽은 신경을 덜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뭐에 집중하시면 돼요? 세력의 돈이 많이 몰려있는 그쪽에 가셔서 열심히 종목을 발굴하시고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판단이 쓰면 바로 주가를 급등시키겠죠. 그러면 세력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물론 전화번호들 몰라서 문자를 보낼 수 없지만 그냥 고맙잖아요, 그죠? 조금 버텼더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잘 파셔가지고 또 이사를 잘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그 얘기하죠?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진짜로요. 올해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월 14일이죠? 6월달 거의 다 끝났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여름인 것 같죠? 아니요, 좀 있으면 가을이에요. 주식하다 보면 계절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그냥 금방 가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세력의 개미털기인데,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수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당분간 그래요. 제가 항상 말 조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지수가 급락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꼭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현재로서는 뭐 별로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뭐 하겠어요? 지수는 별로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세력이 매집한 그 종목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세력이 급등락을 시키면서
개미들을 털겠죠. 네, 저는 개미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은 그냥 개미라는 표현을 쓸게요. 세력이 이제 개미들을 텁니다. 열심히 털어요. 네. 근데 개미도요, 일반 일개미가 있고 여왕개미도 있고 뭐 전투개미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개미들이 다 있더라고요. 실제 개미도 보니까 개미 종류가 되게 많대요. 네. 남의 집 가서 저기 얹혀 사는 개미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개미가 다 있더군요. 근데 이제 주시장에도 개미가 여러 개미가 있어요. 물타기 좋아하는 개미,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불타기 좋아하는 불개미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맨날 그냥 이분들은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투개미. 네. 여러 개미가 있는데 세력들이 이제 그 특정 개미를 타겟으로 삼아서 터는데 지금 이제 어떤 개미들을 터냐면요, 이런 개미를 털어요. 끝까지 안 팔고 버틴 개미들을 텁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개미들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사람도 털겠지만 이제 누굴 터냐면 끝까지 버틴 사람들을 털어요. 두 가지예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이제 신규 개미를 터는 것도 있고 끝까지 버틴 개미들을 터는데, 이 사람들을 털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계속 안 치우고 계속 띄워놓고 있죠. 왜요? 여기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쉬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법을 세력들이 역으로 이용해서 터는 건데요. 개인들이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죠? 그죠? 다른 말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박스권이죠. 왜요? 박스권은 딱 명확하게 지지, 명확하게 저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되게 강의가 잘 돼요. 회원들도 이해를 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조지표 있죠? 각종 보조지표. 그게 잘 보시면, 예, 크선폰이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이랑 저기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크선폰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한데, 각종 보조지표를 왜 쓰냐면요, 지지와 저항을 알려고 쓰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알려고 할까요? 왜요? 지지하는 데서 주식을 사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저가 매수. 그죠? 저항은요? 저항 걸리는 데서 팔면 뭐예요? 네, 고점 매도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지표를 많이 씁니다. 왜요? 최대한 안 기다리고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보조지표를 왜 쓰냐면 이런 걸 알고 쓰는데 너무 싸게 살려고 하고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왜 실수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특정 보조지표, 특정 기법에 나오는 고점 매도, 저가 매수, 이거 있죠? 이 지지와 저항.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거 만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세력이잖아요. 세력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다가 뭐 폐기 처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군가 알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유명해지면 그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세력은 이제 그 기법을 쓰지 않죠. 왜요? 노출됐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기법들이 정말 좋은 기법들이 망가지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제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퍼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기법이 안 먹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기법을 계속 써요.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장 제일 잘하는 게 그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세력들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개미들을 터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너무 싸게 살려다가 손절하고 너무 비싸게 팔려다가 못 팔아서 끌려 내려오죠.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자, 오늘 왜 이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미리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오늘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저녁 방송 안 할, 저녁 방송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문자반 회원들 뭐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왜요? 라이브 회원들은 낮에 계속 제가 거의 이제 제가 세뇌 교육을 시켜드려요. 세뇌 교육이 뭐냐면 이제 주식을 이제 잘 사셨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세력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털리게 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뭔가를 얘기해드려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세뇌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뭐 기법 강의일 수도 있고 뭐 심리 관련된 것도 심리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자반 회원들은 다 못 들으시니까 얘기를 해드려야죠. 아무튼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특히 대선주, 테마주 하실 때는 이거 더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테마주, 특히 대선주는요, 본인이 매수하신 거 그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왔다 갔다 해요.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5,000원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10%면 얼마예요? 그렇죠? 5,500원이죠? 아래로는요? 4,500원이죠? 주가가 사자마자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자마자 들었다가 10% 수익 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죠. 한번 세력이 터는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서 나가 이거예요. 세력이 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나가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나가 이겁니다. 중간에도 막 흔들다가죠. 왜요? 나가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 눈치 없이 이거는 확실해 그러면서 갖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끼파들이 있어요. 도끼파.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실제 조커보다 이분들이 더 무서워요.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비중 싫으시죠?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잘 되신 적 있으세요? 직설적으로 여쭤봤죠, 그죠? 잘 되신 적이 있으세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물려서 끝나지 않던가요? 맞죠? 네. 제발 갖다 찍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5,000원에 샀는데 10%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요즘에 대형주도 그래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 그래요? 이거 코스닥 1위 종목인데 셀트리온 안 그랬어요? 똑같다니까요. 네. 대형주건, 바이오주건, 대선주건, 테마주건, 중소형주건 뭐건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10%못 견디겠다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되세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10%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거 확실해 그러면서 더 사시는 분들, 도끼파. 그 다음에 10% 떨어지면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면서 이걸 더 사세요. 미치겠어요 진짜. 세력이 나가라고 누르는데 세상에 이걸 더 사요. 세력 뚜껑 열리게 하는 거라니까. 진짜 눈치 없어요. 저도 눈치 없는데 진짜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라고 세력이 5% 10% 누르는데 그걸 축자고 더 사요.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나갈 때까지 안 올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더 사요 또. 아직 안 갔다고. 끝을 보자는 거죠. 고생하다가 너무 지쳐서 딱 파는 순간 거기서 세력이 아우 나갔네.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목 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세력 욕만 해요.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요. 남자분들은 보통 불타기 합니다. 올라가면 갖다 찍어버려요. 여자분들은요 대부분 떨어지면 자꾸 물을 탑니다. 남자분은 물타기는 잘 안 해요. 불타기라서 그렇죠. 근데 둘 다 나빠요. 둘 다 하지 마세요. 왜요? 세력 뚜껑 열리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누르는 데가 더 사네요. 둘 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네. 이런 거 얘기해주는 전문가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중은요 항상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체온이 36.5도라면서요, 그죠? 네. 똑같아요. 비중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서 매수 매도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바꾸시면요, 비중 조절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직하면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못하겠으면 주식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그걸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셀트리온이 주가가 셀트리온 정확하게 헬스케어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대충 뭐 179,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8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얼마예요? 저점은 10만 4천 원인데 귀찮으니까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18만 원. 네. 그쵸? 얼마 빠졌어요? 8만 원 빠졌죠?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대충 12만 원이네요. 대충 잡았어요. 네. 1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6만 원 빠졌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세요. 얼마 빠진 거예요? 대충 30%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 여기까지 8만 원 빠졌어요. 얼마 빠진 거예요? 40%죠. 대충, 그죠? 40% 빠졌죠? 네. 이 정도 빠지면 거의 다 빠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거 명색이 코스닥 1위 종목인데 자, 30% 빠졌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돌아서 나가려고 했었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쭉 떨어졌죠. 개인들이 어디에서 절망감을 느끼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손을 이렇게 볼까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전저점 깨는 겁니다. 여기가 하락 포인트였어요.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또 그죠? 이게 전고점이었으면은 오늘 지지저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가 지지를 합니다. 지지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통 하고 튀어나갔으면 됐는데 그때 뭐 4월 말 5월 초에 뭐 공매도 어쩌고저쩌고 저까지 빠진 거잖아요. 이거 뭐였어요? 거래가 별로 없죠. 즉 공매도 걱정 때문에 개인들이 털어버린 거예요. 이 선을 하나 걸었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전고점이기도 했었고 여기를 거래실에서 돌파도 했었고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지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그냥 깨지게 내버려 뒀죠. 왜요? 개인들이 이게 4월 말에 깼단 말이에요. 4월 말에 뭐였어요? 코스닥 지수가 막 하락을 했죠. 자, 볼까요? 매치를 잘 하셔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우르르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은 드디어 조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다 집어 던졌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제 우려되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더 던졌고요. 그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네. 옛날 기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떨어졌죠? 그러면 끝났다 그랬어요. 무조건 손절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근데 그 옛날 기법을 지금도 개인들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손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 조정 온다. 아니 조정 이미 시작됐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이게 주가가 여기를 깼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강력한 지지선이었거든요. 깨졌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때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회복될 거라고. 그게 기억하시면 3번 한번 찍어주세요. 기억하세요? 5월달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손절하지 마셔라. 어지간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회복되는 종목들이 많을 테니까 그 비관론자들 말에 속아서 현금 들고 현금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라 그랬잖아요. 제가 무방위원분들 무슨 종목 들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실제로 어떻게 돼요? 회복되잖아요. 이건 늘 똑같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냥 지지선을 깨트린 거죠. 누가요? 세력이 깼을까요? 아니죠. 개인들이 깬 거예요. 전저점 깨질까봐 조금이라도 건져본다고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공포에 빠져서, 즉 패닉에 빠진 거죠. 패닉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올라와서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잘 보세요. 네. 지지였죠? 근데 순간적으로 하락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더슈팅, 과매도라고 하고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어때요? 올라왔고 다시 지지하고 있죠? 당겨서 보여드려요.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뭐하고 있어요? 다시 지지하잖아요. 그쵸? 지지. 여기에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거를 깨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지간하면 이걸 지켜줍니다. 당분간이에요. 어지간하면 잘 안 깨집니다. 왜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안 깨져요.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만 만들어주면 여기서 왔다 가다가 올라올 수 있겠죠. 다시 정고점까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는 아무도 덜 됐지만 최악의 순간은 피한 거죠. 끝난 거죠. 네. 여기서 누가 나갔어요? 비관론자한테 속은 불쌍한 그 개미들이 털린 거죠. 세력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우린 끝났어 이러면서. 네. 안타깝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저점, 지지와 저항을 깬단 말이에요. 솔직히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세력이 털었다기보다 개인들이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가는 종목일수록 거칠게 움직이고요. 빨리 가는 종목일수록 천천히 늘어지게 하다가 나무늘보처럼 하다가요. 네. 나무늘보 보면 답답하시죠? 네. 나무늘보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성질 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는 나무늘보 같은 게 아마 살아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부터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 훅 치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게 여기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수를 편안하게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게 코스닥 1위 기업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동양 볼까요? 동양? 네. 저희 그 단톡방에서 3월달에 윤석열 후발주로 추천했던 건데 초반에 급등을 하고 있죠. 네. 보세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회원들 뭐 수익냈다고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보지 마시고 어딜 보셔야 돼요? 급등하기 전 첫 상한가 나오기 3개월 정도를 보시면 된다니까.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볼까요? 자, 이평선이 지워져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거의 이평선 설정해놓고 보시죠. 저도 이평선을 설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21선 깨고 61선 깨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이평선 깔아놓죠. 제가 다 넣었어요. 5일선, 21선, 61선. 5일선 빼죠. 저는 이상하게 5일선이 싫어요. 요즘에 단기 매매 그 5일선 매매 이런 거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동양이라는 종목인데 윤석열 테마주로 3월달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1,500원 근처에서 1,400원과 1,500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주가 흐름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했나요? 떨어지죠. 왜 떨어졌을까요? 세력이 나가세요? 아니요. 언제요? 3월 말 5월 초죠? 그거 뭐예요? 지수가 투매 나오니까 끌려 내려간 거예요. 누가 던졌어요? 개인이 던졌죠. 세력이 지수가 하락한다고 놀래가지고 던졌겠어요? 그게 무슨 세력입니까? 알바만도 못한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중순부터 쭈르륵 떨어지죠. 왜 떨어졌을까요? 세력이 던져서요? 아니요. 개인들이 던진 거죠. 투매가 가장 심했던 건 5월 15일부터 5월 25일 사이입니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개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네. 금리 아직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동양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차트를 잘 보세요. 솔직히 이 차트가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인다 1번, 좋아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솔직히 안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차트가
좀 모양새가 영 안 좋아 보인다 1번, 좋아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안 좋아 보이시죠? 그죠? 아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차라리 그냥 웅진이나 그죠? 애니능류로 사지. 내 이런 걸 사가지고 그죠? 네. 이런 못난 놈 이러면서 막 그러셨 이게 윤석열 후발주였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차트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세력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세력이 모든 걸 다 받아줄 거라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네. 가만히 냅둔다니까요. 가만히 냅둡니다. 그러다가 잘 보세요. 그러다가 살살 더 떨어지죠? 21선도 깨졌고 61선 다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거래가 없죠? 그럼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나갔다고요? 개인이 나간 거예요. 거래가 없이 차트를 저렇게 만들었으면 누가 나갔다고요? 개인이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후루후루 나갔을까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동양이 여기서부터 급등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샀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는요. 조금이나마 수익이었겠죠. 개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조정이 올 것 같거나 그래서 현금을 좀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뭐부터 팔게요? 손실 많이 난 거 팔까요? 천만에요. 빨간 거부터 팔아버리죠. 왜요? 손해가 아니니까. 아 나중에 다시 사면 돼. 그러면서 이제 수익 난 거 팔거든요.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 만들고 싶으시면 손해 많이 난 거부터 파세요. 꼭 제일 좋은 걸 팔아먹어요. 왜요? 수익이니까. 그 머릿속에서 누가 꼭 얘기를 해줘요. 그래 괜찮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돼.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시 산 적 거의 없으시죠? 잘 안 사요. 막 급등하고 있을 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안 사세요. 왜요? 그새 맘 바뀌어갖고 다른 데 가시고 벌써 다른 데 가버렸어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 조심하세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돼. 거의 잘 안 사십니다. 그새 딴 데 가셨다니까요. 바람 나셔가지고 세력이 나가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슬슬 양봉이 보이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율반등이니까요. 그러더니 팍 올라와요. 거래가 대부분 많죠?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서 뭐해요? 확인한 거예요.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생존자들을 확인한 거예요. 쭉 올리면서. 이해되셨어요? 이게 매물대 보는 법이에요. 확인한다니까요. 한번 슥 올려요. 그리고 다음날 하루 쉬죠. 전통적인 양음양입니다. 하루짜리 돌리고 하루 더 쉬죠. 간 보는 거예요. 살짝 올려봐요. 한 번 더 올려요. 여기서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뭐예요?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가 이만큼이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올리니까 거래가 이만큼이 됐죠. 상대적으로 누가 많아요? 내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죠? 네. 이게 개인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개인이겠네요. 그리고 한 번 더 꺾죠. 양은양 또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들었다가 그 다음날 누르는 양은양 나오고 준비 딱 하고 있다가 간 거예요. 그냥. 아까 그 많던 거래량이 요만큼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자꾸 뭐 가르쳐드려요? 급등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판단했잖아요. 이렇게 판다는 게 셀, 그러니까 주식을 판다는 뜻이 아니라 구덩이 판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력들이. 여기서 다 털려요. 언제요? 떨어질 때는 잘 안 털리시죠. 손해보고 어떻게 팝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올 것 같은데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부터 팔지? 그러면 30% 40% 그냥 1, 2년째 계속 30% 40% 손실라인 있는 거 그걸 파셔야 되는데 그 원수 같은 거죠? 네, 왼수 같은 이 종목들 파셔야 되는데 이거는 못 팔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죠? 네. 마치 그 누뚱이 그 보신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또 그죠? 네, 어떻게 또 그래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말썽 꾸러기 이제 아드님들이나 뭐 그런 키우신 분들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진짜 저녁 때문에 속상하다고. 네, 그런 종목을
그건 이제 이건 주식이니까 이걸 잘라내면 돼야 되는데 안 자르고 뭘 잘라내면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효자인데 맞잖아요. 네? 4월달에 그 뭐예요? 그 공매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거 얘기 나올 때도 그냥 자박자박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강한 종목이었는데 이거 잘라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털리시는 거고 여기서 또 털리죠. 왜요? 본전났잖아요. 그래 팔았다 다시 사야지. 여기서 털리는 거예요. 이제 또 세력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저도 하는데 세력들이 모르겠어요. 대충 이 정도 되면 뭔 생각 하겠네. 그러는 겁니다. 왜 상한가 하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려요. 이러고 가니까 털리지 마시라고.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 갖고 있으시라고. 고생해서 5월달에 이제 투매라고 막 그래갖고 매집하신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생을 했으면 그것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털려요. 언제요? 머리를 딱 들을 때. 여기에서 털린다니까요. 여기서 털리신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항상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요? 팔았다 다시 사야지.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네. 팔았다가 다시 사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네. 딴 데 가시더군요 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냥 바람났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딴 데 가시더라고요. 이러고 간다니까요. 급등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해서 보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털릴만 하죠. 털린다니까요. 여기서 싹 다. 털려요. 그리고 두 개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디자인이라고 있거든요. 동양은 3월달에 윤석열 테마주로 추천했던 거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건 단톡방 종목이에요. 요즘에 자꾸 라이브 종목을 공개 안 하고 단톡방 것만 얘기하죠. 왜요? 라이브 종목 공개하기 싫어서요. 왜요? 진짜 생물은 라이브에서 나오거든요.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뭐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런 회사예요. 요즘에 마스크도 만들고. 저도 여기 회사에서 만든 거 갖고 있는데 보조 배터리요.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앞에 대란거리가 이거 언제 추천했냐? 여기쯤에서 추천했어요. 이재명 테마주로. 네, 여기쯤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재밌어요. 뭐냐면 앞에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했죠? 눌러요. 살짝 들어 올려요. 잘 보시면 너무 웃긴 게 들어 올렸는데 잘 보시면 여기 거래가 엄청나죠? 근데 거래가 없는데 요거 갖고서 악고점을 제낍니다. 제껴요. 이거는 이제 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번 가보리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거래를 보세요. 캔들 여기가 더 센데 거래량도 그렇고 그냥 요거 갖고서 올렸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매물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4월 말에 개인들 투매 나오니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가려고 딱 해놨는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틀 뒤에 마이너스 25%짜리 급락을 합니다. 딱히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음봉들이 꽤 나왔었어요. 오늘 상한가 한 거 중에 그 디지털 조선이라고 있죠. 재밌다니까요. 그 당시 5월달에 디지털 조선도 뜬금없이 마이너스 12% 급락합니다. 보이시나요? 요거래요. 뜬금없이 그런다니까. 왜 이랬을까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저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때. 뜬금없이 이랬다니까요. 디자인도 보면 똑같아요. 특정 지지라인을 건드린 거예요. 어디를 건드렸겠어요? 첫 번째 지지라인 개인들 생각한 지지선 21선 깨트렸죠. 그리고 여기 직전 저점이 깨트렸잖아요. 상승을 시작한 여기도 깨트렸잖아요. 다 깨트린 거예요. 마이너스 25%짜리 음봉 때리면서. 근데 잘 보시면 가짜였죠. 왜요? 허리가 없잖아요. 이게 다인데요?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왔어요. 뭐 한 거예요? 구덩이 파는 거예요. 겁주는. 이게 뭐냐면 종이호랑인 거죠. 허수아비 음봉이에요.
벌써부터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눈치도 못 채우고 계세요. 이러고 간다니까요. 대선주예요. 그리고 뭐 해놨는 줄 아세요? 악고점을 여기 양봉 하나 있죠? 확실하게 제껴놓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라도 하나 쏠 기세죠. 이러고 있어요. 오늘 14% 급등했는데 아주 귀여워요. 뭐하고 있어요? 차트를 더 길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어때요? 네,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세력이 아까 개미를 털 때 뭘 활용한다고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음봉 왜 떨어져요? 지지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놀래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왜 뜸을 들일까요? 저항이잖아요. 차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뜸 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속빈 매물대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거기에 비하면. 그리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5,000원 정도거든요, 대충. 최고점 16,000원인데 16,000원 잡죠.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인데요. 5,000원대. 여러분 같으면 반토막이 상나는데 이거 들고 있으시겠어요? 네. 들고 있겠냐고요. 여기서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산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산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뭐 얼마나 들고 있겠어요? 네. 좀만 더 떨어졌으면 저기 진짜 뭐 3분의 1 토막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를 들고 있겠어요? 설령 여기 산 사람이 있더라도 많이 줄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매물대도 별로 없는데, 매물대 별로 없어요 사실. 없는데 있는 척, 즉 저항에 걸린 척, 우리는 힘이 없는 척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의 주특기는 뭐라고요? 아닌 척. 핵심은 아닌 척. 전저점 깬 척. 정고점 돌파 못하는 척하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개인들 다 털어내고 가는 겁니다. 세력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더 하셨으면 더 하셨지 덜 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력하고 개인들하고 이제 수싸움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요즘 왜 자꾸 얘기하냐면 자꾸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털리지 마시라고요. 가는 거예요. 이제 가고 있는데 얘 보세요. 살벌하게 가지고 그죠? 이런 거 많아요. 디자인 같은 거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자, 이제 마무리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제 전문가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진짜 10년 넘게 전문가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딱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면 꼭 그 다음날 아니면 오늘 밤 늦게 꼭 연락이 옵니다. 우리 회원분들한테. 아니 유튜브에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것도 혹시 아까 강의하신 거랑 똑같은 건가요? 네,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것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강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대충 무슨 질문 하실지 알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림이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이것도 혹시 가짜 음봉인가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네. 꼭 나온다니까요. 할인 좀 봐주세요. 네. 이것도 혹시 가짜 음봉일까요? 네, 물어보시겠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음봉입니다. 진짜 음봉. 이게 진짜예요. 왜요? 같이 떴잖아요. 하림이 이게 지금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타항공 그 인수설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인수 포기했다면서요. 오늘 장중에 12%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끝날 때 마이너스 20%로 끝났는데 분차트를 보시면 장 끝나기 직전에 다이빙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만큼. 그쵸? 네. 이거 뭐예요? 진짜 음봉이죠. 호재도 없고 호재 소멸. 네. 끝. 물론 이제 하림이라는 회사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거는 진짜 음봉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삼보산업 있죠? 잠깐만 하림도 보시면 이 급등 나오기 전에 보이시죠? 구당이 팍 올라가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거 누구예요? 앞에서 동양이랑 똑같은 차트예요 이거. 네? 동양처럼 투매 나왔다가 살짝 들어올려서 며칠 돌리다 급등했죠? 예. 동양이랑 똑같은 차트예요. 이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꼭 급등 전에 구덩이 팝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손절 깔 것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손절할 거면은 아예 그냥 저기
저기 주식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편의점 가서 복권을 사세요. 죄송해요. 좀 이렇게 좀 못되게 얘기해야지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냥 복권 사세요. 네. 손절가 거실 거면 복권 사시라고 그냥. 당첨 안 되면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당첨되면 좋으신 거고 안 되면 끝이고 그죠? 네. 차라리 돈을 갖다 버리실 거면은 복권 사는 데 갖다 버리세요. 여기서 손절하실 거면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그리고 제발 분할 매수 좀 하지 마. 저기 뭐야 그 물타기 그 너무 긴 분할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 수익 났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은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네. 차라리 손절가 보실 거면 복권 사세요. 그냥 즉석 복권. 네. 그게 싫으시면 어금니 살짝 깨무시고 버티세요. 아셨죠? 바닥에서도 10%는 왔다 갔다 해요. 바닥에서도. 네. 할인은 이건 진짜 연봉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삼보산업 있죠? 이것도 현재까지는 이준석 씨가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거와 요거는 진짜 연봉이에요. 이준석 씨가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르죠. 현재까지 진짜 연봉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런데 어제 디지털 조선 있죠? 어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죠?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보세요. 이거 솔직히 진짜 연봉은 안 보이세요? 그래 보이시죠? 진짜 연봉이잖아요. 대량 거래량이 호재 나왔는데 못 가고 시초가 띄워놓고 장대 연봉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늘 상한가 가죠?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대선주 본격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내일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아무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견뎌내실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시고 편히 주무세요. 급등전에 뭐 한다고요? 이게 뭐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으시죠? 거래도 없는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 황당해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무리 인터넷에 물어봐도 모르죠. 디지털 조선 주담한테 전화해서 이거 뭐냐고. 그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뭐 사장 바꿔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다는 거예요. 뭐지? 이런 거. 드디어 급등을 했어요. 이제 가는구나 가지야 그랬는데 대량 거래를 음봉 떨어뜨려. 너무 망연자실, 너무 이제 속상하셔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 뜨길래 에이 끝내자 정고점에서 이게 어디냐. 밥 먹고 왔더니 상한가가 있네요. 뒷목 잡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해드린 겁니다. 미리 너무 충격받지 마시면. 이거는 시작이기 때문에 덜한 겁니다. 네. 중간쯤으로 가면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난생 처음 본 차트도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아마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결론은 아주 거칠게 갈 거니까 수익들을 잘 내시기 위해선 잘 참아내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되냐? 안 돼요. 적당히 수익 나면 챙겨서 다른 데로 이사가고 계속 이사를 가시는 걸 반복해야 됩니다. 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쪼개서 여러 군데에서 고르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3천만원 사서 3천만원어치 사가지고 5천만원어치 사서 30% 수익 내면 얼마예요?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겠죠? 네. 그냥 한 종목당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나눠서 하셔도 돼요. 거기서 똑같이 30% 수익 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종목에서 하려고 하세요? 욕심이죠. 지금은 종목을 적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할까요? 공개방송이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낮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간까지 공개방송 또 진행하니까 내일 들어오세요. 내일은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좌를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항상 그래요. 하다 보면 길어지네요.
벌써 9시 1분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나가지 마시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녹화 보시는 분들도 네. 진짜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공개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때 하는 이벤트는 내일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아무튼 올해는 남은 6개월 동안 수익 많이 내셔야 돼요. 돈 버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끝나면 저 황수영님도 방송 또 하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네.